전 세계에 파송된 순복음 선교사들이 4년 만에 고국을 찾았습니다. 63개국 600여 명의 선교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운동본부가 희귀 난치성 환자들에게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기회 불평등과 극심한 기후위기 등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문제에 대해 청년들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열리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가 기념 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들로 진행됐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의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 예배 개최를 앞두고 설교를 맡은 플랭클린 그레암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전 세계 63개국에 파송된 순복음 선교회 선교사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49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엔 선교사 600여 명이 참석해 각국의 선교 현황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각 국가별 전통 의상을 입고 국기를 흔들며 선교사들이 차례로 입장합니다. 북미, 일본,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63개국에서 선교사 600여 명이 모여 대성전은 그야말로 장관을 이뤘습니다. 코로나로 작년까지 약식으로 진행됐던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가 올해는 전체 선교사 90%가 참여해 대규모로 열렸습니다. 선교사들은 기도가 필요한 믿음의 불모지 현황을 나눴습니다. 인구 1억 2,500만 명 중 우리 기독교는 0.4%에 불과하며 그중 주일 성수는 26만 명, 0.2%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일 예배 출석은 평균 40명 이하, 300명 이상 모여 예배드리는 곳은 20곳 미만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이 현재 65%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기독교인들과 또 현지 기독교인들이 많은 일들을 해왔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절대 지상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순복음 선교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선교지로 나가야 한다고 응원했습니다. 이 절대적 명령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선교입니다. 선교. 너희들은 땅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교회 존재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4년 만에 고국을 찾은 선교사들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체험받기를 소망하며 모였습니다. 3년이라는 팬데믹의 그러한 어려운 그러한 선교 기간에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초심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받아서 또 새로운 각오와 그러한 다짐으로 대만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일본이 더욱더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며 이번 선교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더 많은 세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대회는 2일까지 진행되며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교사 자녀 캠프도 함께 열립니다.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고 당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먼 타지에서 충성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이날 모인 성도들은 선교지 교회 부흥과 선교사의 안전, 사역지의 복음화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헌혈과 기부를 통해 아픈 사람들에게 경제적, 물질적 도움을 주는 대한민국 피로회복운동을 아십니까? 소아암, 희귀 난치 질환, 불치병에 걸려 수술과 치료를 원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캠페인인데요. 피로회복운동본부는 3번째 시즌을 마치고 기부금 전달식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의 모든 근육이 굳는 희귀단치병 근위 영양증을 앓고 있는 김정민 씨는 거동이 불편해 짧은 거리도 기어서 가야 합니다. 매 순간 주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엄마도 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은데 저를 낳아서 우리만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대한민국 피로회복운동본부는 헌혈로 모금액을 마련해 김 씨를 포함한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헌혈 1회당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의 적립금이 모이는데 한국교회 성도들 9,000여 명이 해당 캠페인에 참여했습니다. 적립금으로 모인 금액은 총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로회복 운동은 2020년 12월 지구촌교회와 온누리교회 등 15개 교회가 사귐과 섬김 모임으로 시작한 헌혈 사역입니다. 혈액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비가 필요한 환자들을 헌혈과 기부로 돕자는 취지의 캠페인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암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그다음에 이번에는 난치성 희귀암을 겪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사회적 그 약자나 취약계층들을 헌혈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돌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 132곳과 기독교 한국침례회 등 교단 및 단체 51개가 피로회복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오늘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된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교회와 단체 대표들은 피로회복 운동은 가치 있는 사역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교단 차원에서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가장 어려울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거다라고 하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환아들을 돕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정상 생활을 유지해 주기 위한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헌혈을 통해서 표현을 했고 그 마음이 같이 전달된다고 믿습니다. 최성은 목사는 기독교 사랑을 실천하는 피로회복 캠페인을 본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한국 사회와 기독교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계와 시민단체, 정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청년들은 한국 사회 내 기회 불평등과 극심한 기후위기 등을 한국교회가 주목해야 할 문제로 꼽았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둘러앉은 여러 청년들.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자신을 소개하는 문장에도 다양한 고민이 담깁니다. 그냥 흔한 모태신앙을 가진 정당 활동가이고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정치의 역할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월요일이 휴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과 이제 삶의 사이클이 좀 달라서 그래서 월요일마다 힘이 솟는 윤진영이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과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주최한 이번 대화 모임의 주제는 청년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와 기독교입니다. 패널로 참여한 15명의 청년들은 교회와 기독 시민단체, 정당 등 각자의 분야에서 교회와 사회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내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들은 현재 교회가 주목해야 할 문제들로 한국 사회의 기회 불평등과 극심한 기후위기, 또 교회 내 성차별 등을 꼽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환경을 파괴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한 역할이 굉장히 없다는 겁니다. 성차별들이 다만 사역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청년들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특히나 여성 청년들이 많이 떠나는 모습들을 봤었어요. 모임을 주최한 단체들은 지난 2020년부터 분열된 사회와 교회의 책임, 한국 개신교와 민주주의 총평등을 주제로 청년들과의 대화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교회가 또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나 선배들이 교회를 일구어가고 또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복음을 복음답게 하는 일의 동료로서 청년들을 파트너로 생각해 주시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최 측은 현재까지 5차례 이어진 대화 모임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계속해서 청년들의 연대와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미국의 현충일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해 뉴욕 퀸즈에서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미국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을 추모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자유와 안보를 위해 헌신한 군인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와 자유를 위해 미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참전 군인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념 행사와 퍼레이드가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리틀렉 더글라스톤 메모리얼 데이 퍼레이드는 미 전국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행사로 꼽히며 올해 96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100년 가까운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퍼레이드는 코로나19로 3년 연속 개최되지 못했었는데 올해 더 많은 지역 정치인과 참전 용사들, 뉴욕시 경찰 기마대, 소방대원들, 중고교 밴드 등 전체 180개 그룹이 참여해 행진하는 등 지역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로 펼쳐졌습니다. As we gather as diverse communities here in Queens to pay tribute to so many of the men and women who gave up everything so that we could enjoy our freedom and democracy. It is about the people who lost their lives defending our freedom and democracy so that we can be out here today enjoying ourselves. 남녀노소 시민들은 특히 퍼레이드에 참여한 참전 용사들에게 큰 박수와 성원의 함성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미국이여 영원하라를 외치며 메모리얼 데이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The reason why it's important today is because we want to honor, come together, be with our community, honor all of the veterans that have lost their lives so that all of us could be here and have our freedoms that we do in America. All with different life experiences, all from different ages and different backgrounds. We come to honor the families and those who gave the ultimate sacrifice for our country. 한국의 현충일과 같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는 매년 5월의 마지막 월요일로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원래 남북전쟁 당시 사망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지만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군이 관여한 모든 전쟁에서 사망한 이들을 기리는 날로 바뀌게 됐습니다. 한국의 현충일 그리고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또 미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참전 군인들의 정신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뉴욕에서 구티비 뉴스 전상입니다.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 예배에 주강사로 나서는 플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일 열리는 기념 예배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플랭클린 목사는 세상은 물질적인 만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영혼의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며 변하지 않는 복음으로 한국교회의 사랑을 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장남 플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3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기념 예배 설교를 맡습니다. 행사에는 한교총 이영훈 대표회장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등 교계 리더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는 1973년 현 여의도공원 부지에서 진행된 부흥 집회로 당시 현장에 320만 명이 참여하며 한국교회 성장에 초석이 됐습니다. 전북 원로원이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하며 은퇴 목회자 합동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와 오찬 순서로 진행된 이번 합동 예배는 30여 명의 통합 측 은퇴 원로 목회자와 사모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습니다. 2008년 출범한 전북 원로원은 전북 지역 내 은퇴한 목회자 부부가 모인 단체로 교제와 더불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친교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때때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돕기도 하고 우리가 특별히 병이 들었다든지 약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찾아보고 위로를 줍니다. 그것이 전북 원로원이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사랑의 교제를 가지는 그런 단체라고 하는 것이죠. 정 원장은 또 원로원 회원들이 은퇴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이 4번째 시험 발사에서도 성공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달 30일 LSAM 종합유도 비행시험 전체 과정을 국내 언론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높은 고도로 날아오르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추적하고 파괴하는 성능의 유사무기를 개발한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진행된 3차례 요격 시험에도 한 번을 제외하고 2번 표적탄을 직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방부는 시험 평가를 거쳐 내년에 개발 완료한 후 2025년 양산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기쯤 군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가 국가 수준의 학교폭력 치유 전문기관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1일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관용적 정책으로 책임있게 대응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의 치유 회복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프로그램 보급, 교육 연수, 치유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의 전문기관 설치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2015년 말 발표된 이른바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비공개한 외교부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1일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한일 양국이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원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31일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다 실패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계속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서 김정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군사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고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영내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일관되게 말해왔지만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운 관련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해사기구 IMO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해 북한의 규정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이 중국과 한국 정부에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억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현지 시간 3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펜타닐 원료가 아시아에서 오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아시아 국가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단지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라고 적시하며 한국 정부에 누가 이 원료 물질을 수입했고 어디서 나왔는지 등 정보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멕시코 정부가 한국이 펜타닐 원료 물질 흐름 경로에 놓여 있다는 정황을 기정사실로 하는 분위기라는 분석입니다. 이탈리아 로마를 상징하는 건축물인 콜로세움에 5년간의 공사 끝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6월부터 가동될 예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유모차를 동반한 관광객, 노인 등 보행 약자들의 이동이 편리해지고 접근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젠나로 산줄리아노 문화부 장관은 이날 개통식에서 오늘부터 콜로세움은 더욱더 세계 문화유산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빛이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동부 지역에서는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9도, 부산 28도, 대구 30도, 제주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 엔데믹을 맞았습니다. 1229일 만에 일상생활 대부분이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오랜 기간 불편함을 겪었던 만큼 이제는 하루하루가 감사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